네, 여러분, 국적법 강의 부속번역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휴일인데 날씨가 엄청 조금 더운 느낌은 들지만 엄청 화사하고 놀러 가고 싶은 날씨입니다. 중간에 잠깐 확인했더니 점수를 더 냈네요. 꼴찌 이글스 15대 1인가 그렇던데, 아무튼 터지는 날만 터지고 평소에 좀 나눠서 점수를 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생각처럼 잘 안 되겠죠. 자, 부속 기본 강의 이제 국적법입니다. 그러면 4-1 국적법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3-5까지 했죠, 공직선거법을. 국적법도 최신 현재 결정도 있고 국적법 조문 자체로 자주 나오는 중요한 부속 법률이라서 앞에 1번 기본 법령편에 실어드렸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출제 빈도가 많지 않으면 기타 법령으로 제가 넘겼을 텐데, 국적법은 중요하고 하나하나 69페이지부터 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부터 기출 지문들을 최대한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적법 뒤쪽으로 쭉 넘겨보세요. 아까 보셨지만. 그래서 이걸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표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시험날 이 86에서 87만 스킵하시고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문제 푸신 다음에 정리는 86에서 87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하나 알맹이 깨알 같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서 1호, 2호, 3호가 자주 바꿔가면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암기합시다. 이랑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요. 이때는 출생과 동시에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자주 바꾸는 패턴들 밑에서 보실 겁니다. 또는 부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인 자만, 그게 벌써 4번 기출 지문이에요. 부 또는 모입니다. 2호.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3호.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끊으시고요. 5호예요. 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정확하게 1, 2, 3호 기억하시고, 이항은 기추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안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답니다. 간주한다가 아니라고요. 추정입니다. 기추. 그래서 5번 기출 지문이 역시 간주한다라고 경정 승진 올해 문제에서도 나왔고, 1번, 2번 그대로 정지문이고, 3번 아까 분류됐던 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 3호에서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그래서 3번은 어느 한쪽이니까 3호를 문제로 냈으니까 틀렸고, 4번은 1호를 문제로 냈어요. 그래서 출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만 부 또는 모가. 출제 패턴 보셨죠?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그래서 그냥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거. 이항 속지 마시고. 3조가 인지입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깨알같이 암기하셔야 될 조문들인데, 국적법은 그냥 암기지 이해하는 거 없어요. 뒤쪽에 숫자도 다 암기 조문님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 장관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호 자주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예요. 공직선거법상 또는 다른 법상 이렇게 하면 안 돼. 민법상 19세죠. 2호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것. 이러면 갖추면 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때예요, 출생한 때예요. 신고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출생시로 소급하여가 기출지문 2번이에요. 보세요. 출생시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신고한 때입니다.
1호는 만 18세의 외국인은 출생 당시 만 18세?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라니까 19세. 그래서 틀려 있고. 출생, 인지. 자, 4조가 귀화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법무부 장관 귀화 허가 받아 우리 국적 취득할 수 있는데 사망으로 넘어오시면 1항에 따라 귀화 허가 받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 선서를 하고 귀화 증서를 부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 물론 밑줄처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문은 국적법 최근에 개정된 것 중에 비교적 최근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우측처럼 2019년도에서도 19년도 강의할 때도 이 면제된 이 조문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만 법무부 장관은 연령,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으로서의 의미를, 국민 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선서 의무 면제할 수 있고요. 기출지문 2번에서 정지문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기화, 그 다음에 이 요건에서 간이기화, 이제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특별기화. 아까 보라고 말씀드렸던 맨 뒤에 있는 표가 나중에 생각나시면 몇 년이나 그 일반기화에서 필요했던 거, 특별기화에서 또는 간이기화에서 필요 없는 것들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86부터 87페이지 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단 일반기화 요건을 5조로 다시 앞으로 가셔서 외국인이 맨 위에 있는 일반기화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암기하고 있었죠. 오, 성, 단, 기, 생. 그런데 여기서 해, 최근 개정법에서 여기 이제 여기에 붙었어요. 여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암기했었거든요. 5년 이상 계속 거주 국내 주소. 일단 2호로 넘어가요. 성년일 것, 민법상 성년. 단이 품행의 단정 요건을 갖출 것, 3호의 단. 4가 여기서는 4하고 5호를 기생으로 할 때 바꾸셔야 됩니다. 두 문자 때문에 그래요. 5호를 먼저 보시면 기본 소양 끝에 거기에 기.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해 생계할 때 생. 그래서 오성단 기생이 원래 그 국적법 최근 개정되기 전 요건이었고 여기서 두 개를 추가해요. 1에 2로 올라가셔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0. 제가 0이라고 썼네요. 0. 그 다음에 맨 밑에 6조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어디서 많이 보셨죠? 37조 2항 안질공. 이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거기에 해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문제는 이런 것을 바꾸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기출지문 2번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주어가 일반기화인데 3년이잖아. 여기서 3호에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거되 여기 품행 단정 있죠? 이거는 이제 개정된 법을 지금 여기에 실어드린 거고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게 품행이 단정한 거야? 라고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청구인이 이제 불명확하다고 했는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붙여놨어요. 자 보시면 판례지문 1번 지방 7급 2018년도 문제예요. 2017년 현재 결정일 겁니다. 16년. 근데 2년 뒤에 시험에 나왔죠. 외국인이 귀화 허가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앞에 법무부령으로 준수하는 이거 말고 원래 그 국법 조문이 위헌으로 바뀌었어요? 합헌인데 바뀌었습니까? 후자예요.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아닙니다. 밑에 해설 읽어보세요. 위배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지문이 2019년 입법고시 2번 기출 72페이지 오셔서 국적법상 귀화 허가 받기 위한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은 끝에 이거는 그것은 귀화 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출 것을 의미한다 해서 바로 위에 있는 그 판례 번호만 갖다 똑같은 이제 판례가 문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왔다는 뜻이고, 그러면 일반 기화에서 갖춰야 될 요건 중에 뭐는 안 갖춰도 됩니까? 간이 기화는 일단 2랑으로 내려오셔서 계속 거주가 5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첫 번째 2랑 그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거기다가 그 녹색 펜 숫자에다가 계속 뒤에 같이 보고 눈으로 보고 계시나요? 뒤쪽 간이 3년 1호가 부 또는 보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국적법은 앞에서 지금까지 공직선거법도 암기할 조문들이 많으셨지만 뭐 국적법은 뿐만 아니죠. 모든 부서법령은 지루할 겁니다. 재미없고 암기하는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 지루하고 복잡한 조문을 암기해가는 과정을 잘 한 번만 참아보세요. 이 기본 강의 끝까지. 그러고 나면 헌법에서 자신감이 확 업될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정확도도 높아지고 시간도 세이브 됩니다. 반드시 투자하신 효과가 나올 겁니다. 올 시험에서. 간이가 요건에서 2항은 복잡한데 그 기출문제 정도 풀릴 만큼만 공부합시다. 2항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 1, 2, 3, 4, 5인데 3, 4, 5 못 외우겠죠. 일단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 1호 및 1호의 2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요. 다시 한번 볼까요? 1호하고 1호의 2 5하고 저 뒤에 걸려있던 0 5년 이상 그 다음에 영주 체류 자격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 갖추면 밑에 1, 2호만 볼게요. 3, 4, 5는 저 같아도 못 암기할 것 같습니다. 1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혼인한 상태로 2년 또는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자, 그러면 기출지문 1번은 대한민국에 1년 이상 틀렸고 숫자 2년 이상이잖아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그리고 2호 6조 1항 2호로 정지문으로 냈어. 여기는 3년 간이기하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그거는 6조 2항 2호 2번은 1항 2호 정답지문으로 냈고요. 3번은 2항 2호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됐죠. 3호 4호로 내면 틀리세요. 그냥 4번 1호로 냈네요. 1항 1호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3년 간이기한은 3, 일반기한은 5. 특별기한은 뒤쪽으로 와보니까 3년, 5년 이런 게 없네. 특별기한은 옛날에 히딩크가 2002년 월드컵 때 특별기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해가지고 주민등록증 주자 해가지고 희동구? 명예 시민증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의 이름 희동구. 2002년에 어떤 상태에서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혹시 퀴즈는 아닌데 지극히 사적인 건데
이 확률하고 이 확률, 우리가 사는 동안 월드컵 우승하면은 말도 안 되니까 4강으로만 해요. 투표하라고 하면 아쉽게도 여기다 투표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는 80세를 사시는 어떤 그 분이 죽기 전에 자기 응원하는 팀 월드시리즈 우승하는 거 보고 죽는 게 소원인데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들도 월드컵 4강일 거라고 월드컵 4강도 쉬운 건 아니죠.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99년, 월드컵 4강은 2002년. 자, 너무 딱딱하니까 한번 가상 매치업 한번 해봤습니다. 저걸 박영진이 이상준한테 반격해서 이제 토론하는 걸로 콘티를 짜면 재밌겠어요. 제보해주고 싶습니다. 유현진이 있어도 꼴찌했던 팀입니다. 하나는 지금 메이저에 있는 그 유현진이 하나에서 6승 12패로 최다패 두 번째 순위 한 적도 있어요. 12패 유현진이. 자, 특별기관은 1항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1호, 2호, 3호 고기 3호의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주건, 그 사람은 이제 특별기관은 아니고 기화를 했죠. 그냥 주건은 KT 위즈 투수일 겁니다. 주건이 지금 1군에 있을 건데 다른 팀은 잘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주건이 KT에 지금 1군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다른 팀 거는 세부적으로 스탯을 거의 보지 않아서 하나 빼고는. 일단 1호, 2호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여기가 쟤네요. 여기 희동구. 그러면 기출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에요. 왜냐면 이러니까 5년 3년도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주소 없어도 특별기가 되는 줄 착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게 자주 나오는 거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어도. 아니에요. 맨 위로 올라가시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2번은 2호 역시 공로가 있는 사람, 그냥 정지문. 3번은 주소가 없어도. 똑같죠. 국회 8급 2018년도도 주소가 없어도. 그래서 간이 일반 간이 특별을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표로 한꺼번에 암기해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 못 암기하면 시험날 아침에 여기만, 그러니까 부서법령 가져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핸드북 헌법 나름의 암기, 저도 이제 지금 프라임에서 강의하고 있는 책이 이 색깔이에요. 이걸로 마무리 강의를 18강으로 하고 이제 내일 15, 16, 17, 18강의 하거든요. 14강까지 올려드렸어요. 빵패스니까 많이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광고예요. 많이 드시라고. 이 책만 있으면, 책은 18,000원인데 이것만 있으면 어떤 시험에서든, 왜냐면 이 부서법령을 듣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는 거잖아. 부서법령 플러스 우리 프라임법학원, 이거 빵원패스입니다. 올해까지만. 그래서 이 18강이에요 14강까지 올려드렸고 5, 6, 7, 8을 내일 찍어요. 이 자리에서. 원래 이제 제가 월, 화 찍었기 때문에 오늘이 원래는 쉬는 날이거든요. 물론 이제 하루를 집에서 뒹굴뒹굴 완전하게 쉰다는 그 뜻은 아니고, 강의가 없다는 얘기지. 작업은 합니다. 책 작업할 게 많아서. 이런 거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강의 준비도 같이 해놓고. 책만 쓰면 강의 준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 특별기가 그렇게 해서 보셨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이 마무리 강의 들으셨던 분은 중복인데요. 제 지인들한테 특히 법행 준비하시는 분이나 7급, 그 다음에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550채 빼고는, 550채는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뺀 거예요. 무시해서 뺀 그런 게 아니고 60점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서법령 할 필요 없습니다. 550채는 부서법령 집을 따로 보실 필요 없다고요. 보래도 안 보실 거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 친한 지인 중에 하나 지금
일하면서 법행 준비를 하는데 이 책과 강의와 부서법령 이렇게만 하면 어려운 40문항 오지선다 법행도 90점 나온다. 분명히 나와요. 정말로 90점. 그 사람 헌법 처음 공부하는 분도 아니고 이 정도 최신 판례 기출까지 다 섭렵하면, 특히 제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다 짚어드린단 말이에요. 일일이. 그러면 실수가 줄어.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져.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 가고 있는 거야. 처음에 이런 화살촉으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뾰족한 화살, 요런 뾰족한 화살촉으로 20문항이면 20개, 40문항이면 40개 해서 관역에다가 명중 딱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합격. 이걸로 쏘면 갈고 닦아지지 않은 저 뭉뚱그러진 화살촉으로 쏘면 튕겨나와서 누가 맞아? 지가 맞고 쓰러지는 거지.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하느니 모르는 게 낫다. 그 시간에 자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 자, 8조 수반취득 보시면 1항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반취득이라고 해요. 그대로 기출지문 1번에서 그냥 정지문. 2항 1항에 따른 수반취득할 때 국적을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해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한다. 따로 국적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지금 말했던 거 중에서 또 하나, 여기서 앞에 것처럼 중요했던 그 기출지문이 1항에서 민법상 미성년이에요. 미성년. 3번 지문에서 쭉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이렇게 미성년이라고. 아직 우리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중요한 헌재 결정은 지금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12조 할 때 나올 거예요. 뒤쪽에서. 12조 바로 뒤쪽에 헌재 결정 붙여드린 거 아주 중요하고요. 또 나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판례 없었으면 제가 무리해서 조금 빠르게 해가지고 국적법 4- 그냥 4강으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림도 없게 됐어요. 자, 9조. 그리고 그거 하나 인지하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 강의처럼 헌법 부서법령을 하는 시간은 프라임 법학원 컬이든 다른 컬이든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부서법령. 만약에 기본 강의 때 기본서 플러스 작년 강의처럼 기본서 플러스 기본 이 부서법령 강의면 이렇게 못 봐요. 조금 더 좀 이렇게 스킵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강의는 부서법령 강의. 그런데 작년에 제가 타학원에서 했던 3일짜리 강의는 18강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더 많이 횟수가 확 줄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기출 읽지도 다 같이 건드리지도 못했고, 판례가 부서법령 특강이지만 하나 큰 장점이 가장 최신의 판례까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서법령 관련된 판례는 따로 보면 따로 놀아요. 나중에. 왜냐하면 같이 물어볼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이 국적법 조문 물어볼 때 제가 좀 이따 본다는 그 헌재 결정 이렇게 같이, 아까 공선법들도 그 수많은 판례들이 따로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조문이랑 같이 나와요. 이 부서법령 특강은 저도 준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영양 만점의 보양식입니다. 표현을 비유를 하면 합격하는데 영양 만점에, 저 뾰족하게 만드는데 영양 만점의 보양식. 기본적인 음식들을 다 드셨다는 전제하에 하루 3끼 드시면서. 9조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1항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우측에 국회 9급 2020년도 기출지문 한 번만 읽어보시고 바로 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적 취득자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뒤로 넘어오셔서
전부 표로 요약해서 만들어 드린 거를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듭 머릿속에다가 이미지를 박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표도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0조 1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 안 드려도 형광펜이나 동그라미라도 이렇게 딱 칠해 놓으시라고요. 나중에 뒤에서 6개월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 숫자를 지금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양도해야 되는 그 기간이 나와요. 뒤쪽에서 포기했을 때 먼저 하나 볼게요. 녹색 형광펜 드시고 83페이지 오셔서 15조 2항을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언제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적을 상실해. 여기는 6개월이야. 그러니까 1년 6개월 막 이거랑도 막 뒤죽박죽 섰고. 자, 그대로 녹색 형광펜 드신 상태에서 84페이지 18조 2항을 보세요. 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어. 이 권리 중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여기 3년.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3년 기출지문 3번 보세요. 3년을 몇 년으로 바꿔놨는지. 2년으로 바꿔놨잖아요. 정정승진 2021. 주 부속법령을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되는 분들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부속법령집이나 부속법령 사신문항을 시험으로 보시는 분들 오지든 사지든 상관없어요. 오지선다든 사지선다든 법행은 오지선다, 경정승진은 사지선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당연하겠지. 문항수가 이런데 부속법령 다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국적법. 지금 기출표시 붙어있는 것들 보세요. 경정승진, 법행은 거의 다 붙어있어요. 사신문항, 그 다음에 20문항 중에서 20문항을 시험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꼭 보셔야 될 분들이 변시, 국가 7급, 저기 포함해서 지방, 서울 다 포함해서 그리고 25문항짜리 중에서는 당연히 난이도가 아주 높은 국회 8급 이 이외의 시험들 특히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은 부속법령 따로 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핸드북 하나도 암기하기 힘듭니다. 그것만 암기해도 웬만큼 60점은 무조건 넘게 돼 있습니다. 부속법령 꼭 보셔야 되는 분들 1순위, 동순위, 이 정도는 다 꼭 이 부속법령 집이랑 강의를 꼭 들으시는 게 실제 시험에서 많게 나오고 적게 나올 뿐이지 많이 나와요. 맨 위에 있는 분들은 뭐 필수입니다. 부속법령 집은 여기는 필수. 부속법령 모르고 합격 근처에 점수를 가겠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보신 좀 전에 저랑 확인하신 3년을 2년으로 바꾸는데 보면 암기하면 맞추고 안 보면 못 맞추는 거지 시험장에서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내고 있어요? 6개월인가? 3년인가? 1년인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험에 합격합니까? 사석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면 합격해. 암기하기 싫거든. 넓히기 싫고. 자, 구조에서 이렇게 보셨고
구조에는 그 국적 회복 허가 2랑 같이 지금 저랑 보셨고요. 10조 보다가 저 1년 이내 때문에 숫자 나와서 2항 읽어보시고 이런 10조 2항에 1, 2, 3, 4, 5호를 암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인정해요. 자, 10조 2항 3호는 왜 보냐면 기출 국회 8급 2019년도에 나왔으니까 문제 확인만 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만 17세 외국인에 입양되어 외국 국적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 회복 허가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법무장관을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장관에게 서약함으로써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얘가 누구야? 3호 그대로입니다.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를 뭘로 바꿨냐고요? 문구를. 국회 8급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올해 추록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어드린 거 추록 3판에 넣어드린 국회 8급을 일부러 하나도 안 빼고 다 넣은 거야. 사례 문제까지. 노토리어스한 3개를 뽑자면 여기. 경정승지는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문항수가 많아서 웬만한 부서법령 다 나옵니다. 가장 어렵게 꼬는 건 법행이 아니에요. 국회 8급입니다. 부서법률이든 헌법 조문이든 판례든 가장 어렵게 꼬고 꼬아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국회 8급. 법행도 어려운데 문항수가 많고 길어서 어려운 거고 법행은 막 꼬지는 않아요. 특징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기출지문은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가 당할 걸 미리 한번 예방주사를 맞는 거지. 넘기시고요. 중요한 거 2번 지문 보고 3항 보시겠습니다. 자, 76페이지 2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 갖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그 외국 국적을 상실해. 이렇게 돼 있어요. 10조 1항 또는 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3항에 밑줄 쳐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 지문을 보셔도 문제를 푸셔야 되지만 이렇게 기출된 거니까 너무 중요하고 3번이 경정승진 문제입니다. 정지문으로 10조 1항으로 문제 냈어요. 자, 11조 보시고 국적의 재취득이랑 방금 전에 보셨던 10조 3항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여기도 그 기간 숫자 나오면 표시는 무조건 자동으로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 장관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1번 기출 지문으로 보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1년은 안 바꿨어. 근데 신고만 하면 되는데 허가를 받으라고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지문을 이거는 경정승진 2019 국회 8급 2020 국회 이 기출지문을 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르게 나올 문장들이 점점 여러분들 머릿속에 쌓여요. 엄청나게 좋은 연습입니다. 그것이. 제가 만들어드리는 예상지문도 있지만 이 기출지문을 통해서 그러면 다음번에는 얘를 신고는 맞게 하고 1년을 2년이나 3년으로 바꾸던지 이런 식으로 완전 최고의 공부 방법. 2항 정지문 10조 1항 3항 11조 1항을 그대로 짬뽕해서 길게 늘어뜨린 법행. 아까 설명드렸지. 법행은 기출지문들을 보다 보면 길어. 일단 법행은 한 페이지에 문제 2개. 뭐 민법은 더 할 수도 있고 헌법도 마찬가지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이렇게. 시간과의 싸움.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면 읽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못 붙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할 수 있는지 그게 딱 적용이 되는 게 시험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못 믿으면
1번이 정답인데 2, 3, 4, 5를 읽고 있다니까 시험장에서. 그러고 시험 끝나고 나와서 친구하고 동료하고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했어. 합격한 사람들 물어보세요. 다 남았다고 그러지. 시간 많이 남았다고 하는 사람은 고득점할 수도 있고, 1번이 답인데 안 읽어서 그래요. 무슨 사람들은. 깨름칙하면 표시해놓고 빨리 넘어가고 시간 남으면 다시 검토나 하세요. 근데 검토하다 틀린 애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이제 많이 남으면 그냥 주무세요. 첫 번에 자기가 플레이한 거 그냥 그대로 믿으시고 11조의 2까지만 보고 쉬겠습니다.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기출문제를 먼저 보세요.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암기했으면 맞추고 암기 안 했으면 틀리는 거야. 이게 뭐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생각하고 통보해야 되나? 협의해야 되나? 조문에 뭘로 되어 있어요? 미리 법무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제 부서법령을 반복해서 저랑 같이 보시다 보면 별거 없네. 암기하면 맞추고 암기 못하면 틀리는 거네. 그런데 암기를 다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우선 기출을 잘 분석하고 예상 지문까지 봐야 되겠네 라고 딱 떨어집니다. 1번, 2번 전부 이제 말장난으로 말만 바꾼 거지. 2번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중요한 판례가 붙어있는 12조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 불합치 판결 때문에 병역법 등 법률들이 쭉쭉쭉쭉 바뀌는데, 왜냐하면 대체 복무역이 이제 들어와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요건 갖춘 사람들은 그 기관에서 몇 년, 3년 6개월 뭐 이렇게, 군대보다는 당연히 길지. 그런 것들로 바뀌어 있는 것들 12조. 이 바뀐 부서법률 거기 개정된 거 표시도 해드렸지만 그거가 또 중요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78페이지에 있는 헌법불합치 2020년 9월 24일 올해 경정승진의 복수정답을 유발했던 이 판례를 12조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